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처녀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분녀라 했다. 23 되던 해에 혼인을 했는데 그 집안은 겉으로만 양반 행세를 하고 속은 텅 빈 집안이었다. 큰 기침을 하면 종도 나올 것처럼 굴었지만 아궁이에는 늘 장작이 모자랐고 밥상에는 김치 한 접시가 전부인 날이 더 많았다. 시어미는 입버릇처럼 우리 집은 본디하며 뭔가를 내세웠고 시아버지는 술만 들어가면 사람 말을 사람 말로 듣지 않았다. 분녀는 그래도 참고 살았다. 어차피 인생이란 게 원래 참고 버티는 것이라 배웠고 친정이라 부를 곳도 없었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빠는 장사를 떠난 뒤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다. 분녀가 기대어 살 수 있는 건 오로지 내가 참으면 된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혼인한 지 석 달이 채 못 되었을 때였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여자는 마을 주막집 딸이었다. 소문은 소문이라지만 소문이 마을 전체를 돌아 분녀의 귀까지 들어올 때면 이미 반은 사실이었다. 남편은 낮에는 분녀가 지은 밥을 먹고 밤이면 슬쩍 마당을 빠져나가 주막으로 갔다. 분녀가 조심스레 물으면 남편은 눈을 흘기며 말했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 팔자 사나워진다. 시댁 식구들은 모른 척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못 본 척했다. 그리고 그 대신 분녀를 나무라기만 했다. 밥이 짜다, 옷이 구겨졌다. 상에 놓인 그릇이 곱지 않다.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다. 온갖 트집이 뾰족하게 날아와 분녀의 가슴에 박혔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숨에서 술내가 확 올라왔고 눈동자는 흐리멍덩했다. 남편은 대뜸 분녀에게 말했다. 내가 나가. 이 집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 분녀는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니었다. 너무 잘 알아서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시어미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시어미는 말도 없이 분녀의 장롱을 열어 옷가지들을 끄집어냈다. 치마저고리며 버선이며 분녀가 손으로 기워 아껴 입던 옷들이었다. 시어미는 그것들을 마당 한복판에 내던졌다. 툭툭 마치 사람을 내던지듯. 시아버지는 방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한마디 했다. 전연이 복도 없지. 그리고 그 말이 분녀의 등을 밀었다. 분녀는 그날 밤 집을 나왔다. 문턱을 넘는 순간 분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다. 부모는 없고 오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분녀는 그저 걸었다. 밤새 걸어 산을 넘고 또 넘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찢긴 천처럼 내려앉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분녀는 땅바닥의 차가움을 발바닥으로 받으며 숨을 쉴 때마다 속이 비어가는 느낌을 견뎠다. 그렇게 사흘을 걸어 낯선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계곡 옆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다. 집들이 20채쯤 되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분녀는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 물을 마셨다. 손을 씻으려다 문득 손등이 떨리는 걸 보고 그제야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실감이 났다. 그때 할머니 하나가 지나가다가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분녀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갈 곳이 있느냐? 분녀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분녀를 보더니 마을 끝에 빈집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오래전에 사람이 살다가 나간 집인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했다. 집주인은 그 집을 팔아치우고 싶어 안달인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문턱조차 밟지 않으려 한다고. 살 마음이 있으면 가보라 했다. 분녀는 그 집을 찾아갔다. 마을 끝자락
큰 나무 뒤편에 숨어 있는 집이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덜컹거렸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했고 문짝은 한쪽이 벌어져 틈이 났다.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나이든 남자였는데 눈밑이 꺼져 있었다. 몹시 급한 사람처럼 말이 빠르고 손이 잦았다. 분녀가 집을 보고 싶다 하자 남자는 안으로 안내했다. 방은 두 칸, 마루는 삐걱거렸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부엌은 어두웠고 우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물맛이 씁쓸했다. 남자는 말했다. 이 집엔 소문이 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아무도 안 산다. 주인이 두어 번 바뀌었는데도 다들 오래 못 버티고 나갔다. 남자는 그 말을 할 때 마치 스스로도 그 소문을 믿는 듯 목을 움츠렸다. 그러면서도 값은 터무니없이 낮게 불렀다. 분녀가 가진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값이었다. 남자는 그 돈이면 충분하다며 마치 빨리라도 손에서 이 집을 떼어내고 싶은 듯 서둘러 문서를 넘겼다. 분녀는 그날부터 그 집에서 살았다. 첫날 밤 정말로 소리가 들렸다. 뭔가를 긁는 듯한 소리, 바람이 긴 숨을 토해내는 듯한 소리, 나무가 천천히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 분녀는 이불을 덮고 숨을 삼켰다. 손끝이 저릿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다. 무서워도 견뎌야 했다. 분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내일 먹을 게 없는 일이다. 다음 날부터 분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풀을 뽑고 마당에 돌을 치우고 부엌에 거미줄을 걷어냈다. 마루에 기름을 먹이고 부러진 문짝을 엮었다. 밤이 되면 소리들이 다시 시작되었다. 분녀는 소리가 나는 곳을 하나하나 찾아보았다. 어느 밤엔 소리가 너무 가까워 분녀는 등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 귀를 기울였다. 긁는 소리는 마당 귀퉁이에 자란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벽을 스치는 소리였다. 바람 우는 소리는 지붕기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내는 소리였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루 아래 썩은 나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내는 소리였다. 귀신은 없었다. 다만 낡은 집과 바람과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분녀는 살아야 했다. 먹을 것이 필요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일이 있으면 시켜달라고. 처음에는 다들 경계했다. 낯선 여자가 귀신 나온다는 집에 산다니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까이 두면 재수가 없을 거라 믿는 사람도 있었다. 분녀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해명해봤자 더 많은 말만 낳는 것을 알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 번 더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옷에 구멍이 난 집에서 분녀에게 바느질을 맡겼다. 분녀는 바늘을 꿰고 천을 손에 올렸다. 바늘 끝이 천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분녀의 바느질은 곱고 단단했다. 실밥이 튀지 않았고 기운 자리가 티가 덜 났다. 그 집 주인이 분녀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이불을 수선해달라고 했다. 분녀는 또 정성껏 했다. 그러자 소문이 조금씩 퍼졌다. 귀신집 처녀가 바느질을 잘한다. 말은 이상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넘어가며 일이 늘었다. 옷을 기워주고 이불을 꿰매주고 때로는 배를 짜는 일을 도왔다. 돈을 주는 집도 있었고 쌀이나 보리, 반찬을 주는 집도 있었다. 분녀는 그것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다. 겨울이 왔다. 눈이 많이 내렸다. 분녀는 방 한 칸에 불을 떼고 지냈다. 바람이 벽 틈으로 스며들어 손등이 얼얼했다. 그날 저녁 대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소리가 두 번, 세 번, 마치 누군가 문턱을 긁는 것처럼 들려왔다. 분녀는 등잔을 들고 문을 열었다. 눈 속에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남자아이였다.
7살쯤 되어 보였고 옷은 남루했으며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분녀는 아이를 안으로 들였다. 불 앞에 눕히고 따뜻한 물을 먹였다. 아이는 한참 만에 눈을 떴다. 분녀가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만 흘렸다. 분녀는 더 묻지 않았다. 죽을 끓여 먹였다. 아이는 허겁지겁 먹었다. 그날 밤 아이는 분녀 곁에서 잠들었다. 그 숨소리가 분녀에게는 이상하게도 집의 삐걱거림보다 훨씬 믿음직했다. 다음 날 아침 분녀는 마을에 물어보았다. 이 아이를 아느냐고. 한 할머니가 말했다. 이웃 마을에서 온 아이라고. 부모가 병으로 죽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쫓겨났다고 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입만 하나 더 느는 것이라며 제 인생도 힘든데 왜 남의 자식까지 거두느냐고 했다. 분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분녀는 생각했다. 나도 쫓겨난 사람이다. 이 아이도 쫓겨난 아이다.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가. 아이는 말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녀가 일을 하면 옆에서 지켜보았고 분녀가 바느질을 하면 실타래를 정리해 주었다. 분녀가 물을 길어오면 뒤따라왔다. 분녀가 밥을 하면 부엌에서 불을 지폈다. 분녀는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석이라고. 분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분녀와 석이는 함께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아이를 거뒀다. 제 밥도 모자랄 텐데 무슨 배짱이냐. 혹시 아이를 부려먹으려는 것 아니냐. 말들이 분녀의 귀에 들어와도 분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더 일했다. 바느질을 더 많이 받아 밤늦게까지 바늘을 들었다. 석이는 옆에서 실을 꿰어주었다. 품삯으로 받은 쌀로 밥을 지었다. 반찬은 부족했지만 둘이 나눠 먹으면 하루는 버틸 수 있었다. 분녀는 석이에게 남은 1000조각을 이어 겹옷을 만들어 주었다. 석이는 그 옷을 입고 처음으로 웃었다. 희미한 미소였지만 분녀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이 왔다. 분녀는 마당 한쪽에 작은 밭을 일궜다. 상추와 물을 심고 물을 주었다. 귀신집 마당에서 싹이 올라오는 걸 본 사람들은 지나가다 발을 멈췄다. 어떤 사람은 씨앗을 조금 놓고 가기도 했다. 말은 하지 않고 분녀는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른 채 그 씨앗을 조심스레 심었다. 석이는 그 옆에서 풀을 뽑았다. 아이의 손은 작은데도 부지런했다. 여름 무렵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났다. 여자아이였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마을 어귀에서 구걸을 하다가 쫓겨났고 울며 분녀의 집 앞까지 왔다. 분녀가 문을 열자 아이는 마당에 엎드렸다. 분녀는 아이를 일으켜 밥을 먹였고 물을 떠주었다. 아이는 먹으면서도 울었다. 석이가 옆에 앉아 말없이 물을 건넸다. 아이는 이름이 순이라 했다. 부모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언니 집에 있었는데 형부가 때려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분녀는 길게 묻지 않았다. 여기 있으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커졌다. 아이를 둘이나 데리고 산다. 무슨 속셈이 있겠지. 어떤 사람은 분녀가 아이들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까지 했다. 분녀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얼굴을 들면 그 말들이 눈으로 들어와 가슴에 박힐까 두려웠다. 대신 손을 움직였다. 바느질이 끝나면 밭일을 거들어 품삯을 받았다. 순이도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고 부엌 일을 했다. 석이는 나무를 하러 다녔다. 세 식구는 그렇게 하루를 넘겼다. 가을이 왔다. 추수가 시작되었다.
분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의 밭을 도왔다. 아이들은 이삭을 주었다. 떨어진 곡식을 모았다. 그의 겨울을 날 곡식이 조금씩 쌓였다. 분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가난해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다만 남의 것을 탐하지 말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저 집 애들은 손이 깨끗하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누군가 잃어버린 낫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면 서기가 밭둑 아래에서 낫을 찾아 내밀었다. 순이는 남의 밥상에 실수로 엎질러진 물을 조용히 닦고 남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런 작은 태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이었다.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던 날 분녀의 집에서 다시 긁는 소리가 크게 났다. 이번에는 대나무 소리로만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요란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이불을 움켜쥐었다.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또 귀신이 온 거 아니에요? 분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등잔을 들었다. 그동안 분녀는 두려움을 견디는 법은 배웠지만 두려움을 끝내는 법은 아직 몰랐다. 분녀는 소리가 나는 창고 쪽으로 갔다. 문을 여니 바람이 휘몰아치며 들어왔고 헐린 벽틈이 입처럼 벌어져 있었다. 바람이 그 틈으로 지나가며 벽 안쪽의 마른 대나무 조각을 긁어대고 있었다. 분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바람과 낡은 틈이 낸 소리였다. 분녀는 다음 날 장터에 가 헝겊을 사서 틈을 막고 대나무를 잘라내고 삐걱거리는 마루 밑나무를 받쳤다. 그날 밤부터 소리는 확 줄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그 일을 보았다.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집을 고친 것이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람을 쫓아낸 것이었다. 봄이 다시 왔다. 그 무렵 또 다른 아이가 찾아왔다. 6살쯤 된 남자아이였는데 얼굴에 멍이 있었다. 산 너머 마을에서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 맞고 도망쳤다고 했다. 아이의 이름은 돌이었다. 분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이 셋이면 이제 분녀의 손이 3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분녀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자. 우리가 함께 있자. 그 말에 아이들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에서 함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아이들이었다. 그때부터 분녀의 삶은 더 바빠졌다. 분녀는 바느질만으로는 부족해 농번기에는 품을 더 많이 팔았다. 대신 아이들은 제 몫을 해냈다. 서기는 나무와 물을 책임졌고 순이는 밥과 빨래를 맡았고 도리는 작은 심부름을 했다. 아이들은 게으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남의 집에서 한 숟갈을 얻어먹었을 때도 허리를 숙일 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분녀를 그 처녀라 부르지 않고 분녀라 불렀다.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장마철 어느 날 계곡물이 불어나 마을 아래쪽 집들이 위태로웠다. 마을 사람들이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물길을 돌릴 때 분녀도 아이들과 함께 나갔다. 분녀는 몸이 약해 보였지만 손은 빨랐다. 아이들은 젖은 흙을 밟으며도 한 번도 징징대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래쪽 할머니 집이 겨우 버텼다. 할머니는 젖은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때 분녀가 말없이 할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았고 다음 날부터 마을의 말이 달라졌다. 저 집은 남의 일을 남의 일로 두지 않더라. 추수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분녀에게 품삯을 조금 더 얹어주었다. 분녀가 사양하면 사람들은 말했다. 받으시오. 아이들이 있지 않소. 분녀는 그 말에 더는 고개를 젓지 못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다.
받은 것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겨울을 앞두고 마을에서 큰일이 생겼다. 바람이 몹시 센 날 분녀의 집 지붕 일부가 들썩이며 기와 몇 장이 떨어졌다. 그날 밤 분녀는 아이들을 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겨울이 더 추우면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아침이 되자 분녀는 대나무를 엮어 임시로 덮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장이 발걸음을 멈췄다. 이장은 한참을 보더니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을 불렀다. 저 집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저 처녀는 늘 혼자 버텼지만 이제는 우리가 버텨줄 차례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남자들은 기둥을 받치고 지붕을 올렸다. 여자들은 솥을 걸고 밥을 지어 먹였다. 아이들은 물을 길어오고 연장을 옮겼다. 분녀는 그 광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꽉 막혔다. 세상은 늘 쫓아내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붙잡아주는 손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집이 튼튼해지고 바람이 막히자 분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집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였다. 그 뒤로 분녀의 집은 더 이상 귀신집이라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이들 있는 집이라고 불렀고 웃음 있는 집이라고 불렀다. 누군가 아침에 밥이 없으면 그 집에서 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도 했고 누군가 마음이 무거우면 그 집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기도 했다. 분녀는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다만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았고 아이들을 사람답게 대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마을을 바꾸었다. 세월이 흘렀다. 서기는 장터를 오가며 장사 배우기를 원했고 순이는 분녀 곁에서 바느질을 더 깊이 배웠고 도리는 남의 집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갔다. 아이들은 분녀를 어머니라 불렀다. 분녀는 처음엔 그 말이 무거워 고개를 숙였지만 어느 날은 그 말이 없으면 오히려 허전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밥과 겨울과 눈물을 함께 나눈 사이는 피보다 깊었다. 어느 해 분녀의 오빠가 늙은 행색으로 마을에 나타났다. 장사하다가 망하고 떠돌다 이제야 동생을 찾았다고 했다. 오빠는 분녀의 집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괜찮아. 여기서 살았어. 오빠는 울었고 분녀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원망이 아니라 다 지난 일로 여기며 잡아준 손이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오빠에게도 따뜻한 밥을 내주었다. 그 밥상 앞에서 오빠는 처음으로 동생이 버텨준 세월을 눈으로 보았다. 시간이 더 흘러 아이들은 제 길을 찾았다. 서기는 작은 장사를 시작해 조금씩 살림을 넓혔고 순이는 바느질로 이웃 마을에서도 찾는 사람이 되었고 도리는 부지런한 일꾼으로 마을에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셋은 늘 분녀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 그들의 뿌리였고 분녀는 그들의 근본이었다. 분녀가 늙어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아파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 분녀의 집을 들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는 장작을 쌓아두었고 누군가는 반찬을 놓고 갔고 누군가는 마루를 닦았다. 분녀는 그럴 때마다 말했다. 됐다, 괜찮다.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우리가 몰랐소. 이제는 우리가 아오. 서로 돕는 게 마을이지요.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분녀는 문을 열어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소리를 들었다. 동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서기와 순이와 도리가 그 아이들을 불러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분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한때 저주라 불리던 집이 이제는 아이들이 웃고 사람들이 쉬어가는 집이 되어 있었다. 분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버려졌다고 끝이 아니었다. 버텨내면 누군가를 품게 되고 그렇게 품다 보면 결국 나도 품어진다. 그날 밤 분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얗고 고요하게. 분녀의 집은 더 이상 외딴 폐가가 아니었다. 마을이 손으로 고치고 마음으로 지킨 집이었다. 누군가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버림받은 처녀가 우리를 품었고 끝엔 마을이 그 집을 품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 남아 다음 겨울에도 또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줄 것이다.